저는 프랑스 루앙에서 살고 있는 아벨린이라고 합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빠지게 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한식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 음식은 맵고 뜨거운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한식은 제 삶을 정말 다채롭게 해줬죠. 그러다 한 번은 제 친구가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칭찬을 늘어놓더군요. 한국 남자는 프랑스 남자와는 달리 몹시 배려심이 깊고 바람도 안 피운다면서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키가 175cm로 여자치고는 꽤나 큰 편이고 아시아 남자는 키가 작고 왜소할 거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었기에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남자친구가 바뀌던 제 친구가 한국인 남자친구와는 몇 달이 지나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길래 저는 한국인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제 한 번은 파리의 한식당에 들렀더니 주인이 제게 한국인 남자를 소개받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솔직히 그 한식당은 제가 지금껏 방문했던 한식당 중 최악이었는데요. 무늬만 한식당이었지 메뉴들을 보면 이게 중식인지 한식인지 모를 이상한 것들로만 가득했으며 심지어 김치조차 내놓지 않아서 몹시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이런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소개해주는 사람도 별로일 거라 생각한 저는 곧바로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자랑하는 친구의 재수없는 눈빛이 떠올랐고 저는 홧김에 그 수상쩍은 한식당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한국인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죠. 분명 만남 전에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는 자신의 키가 175cm라고 주장했으나 그는 구두를 신고도 저보다 훨씬 키가 작은 걸로 보아 170cm도 안 돼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격은 동양인의 수준을 벗어났다며 허세를 부렸던 그였지만 막상 실제로 보니 어깨는 좁고 뱃살만 엄청나게 나와 있었죠. 그는 저를 만나자마자 자신은 돈이 많다며 연신 자랑을 해댔지만 생각과는 달랐던 그의 첫인상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많고 많은 식당 중에 굳이 중식당에서 만나자고 고집을 부린 탓에 저희는 뜬금없이 중식당에서 만나야 했는데요. 그는 엄청나게 맵고 짠 음식만 주문했고 또 2인분도 아닌 거의 10인분은 될 만큼 엄청난 양의 음식을 주문하더군요.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저로서 그가 먹지도 못할 양의 음식을 시키는 건 너무도 보기 안 좋았기에 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의 반도 못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자극적인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네요. 왜 상의도 없이 음식을 주문한 거죠? 그러자 그는 제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더군요. 그는 저를 때릴 기세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더니 이내 음식값은 내가 지불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그리고 감히 중국 음식을 모욕하다니 하긴 소국인 프랑스가 대국의 음식을 이해할 리가 있나? 도대체 한국인이 왜 중국 편을 드는 건지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다 먹고 중국식 디저트를 사주겠다며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저는 그의 행동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친구에게 한국 남자는 자상하고 매너가 좋다더니 실제로 만나니 폭력적이고 개차반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작아서 싫다고 울분을 토했죠. 그러자 친구는 저를 진정시키면서 그간 제게 있었던 일을 침착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애초에 제가 간 한식당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식 한식당으로 유명하고 아마 제가 만난 건 한국 남자가 아닌 중국 남자였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제가 중국인이 왜 굳이 한국인 행세를 하겠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요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 한국인인 척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동양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한국인은 프랑스인보다도 체격이 좋고 키도 큰 경우가 많다며 제가 만난 키 작은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를 보이자 그녀는 안 그래도 자신의 남자친구와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그렇게 못 믿겠으면 저보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저는 뭔가 오기도 생기고 한국이 궁금하기도 했기에 그렇게 한국으로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곳에 괜히 따라왔다는 걸 곧바로 느꼈는데요. 친구와 그녀의 한국인 남자친구의 서로를 바라보는 끈적한 눈빛을 보니
기분이 몹시 나빠져서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혼자서 이곳저곳을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방문하게 된 곳은 한강공원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조금 유명하다 싶은 한강공원이면 전부 외국인들로 가득하더군요. 여기가 대체 한국인지 유럽인지 분간이 안 간 저는 조금 덜 유명한 한강공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왜냐하면 동양인은 작고 왜소할 거라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정말 프랑스인들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몹시 좋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방금 지나쳤던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한강공원에서는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한국인들이 찾는 한강공원에는 저보다 머리가 2개는 더 큰 한국인들로 가득하더군요. 또한 한국인들은 딱히 운동을 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덩치가 엄청나게 커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어깨는 좁은데 배만 나온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예전에 한국과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저는 한국 선수들의 동양인의 범주를 벗어난 큰 덩치를 보고 놀랐던 적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러한 골격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디선가 동양인 여성은 다리가 짧고 골반이 좁은 게 생존에 유리해서 그렇게 진화해왔다고 들었는데 한국 여성들은 얼굴만 아기같이 몸은 서양인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을 얼굴만 보고 구분해내는 제 친구의 능력에 감탄하곤 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두 나라와는 다른 세련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한국인 구경을 하다가 한국인들이 하나같이 먹고 있는 한강라면을 맛보기 위해 기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도대체 어떻게 끓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제가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자 어떤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친구가 말한 한국인들의 자상함이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이내 그 자상한 한국인 남성 뒤로 들려오는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정도는 아는데 어떤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제게 도움을 준 남성 보고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껏해야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이 남성 보고 아빠라니 저는 놀라서 그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알고 보니 그는 40대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있던 그의 동갑내기 아내는 고등학생처럼 보였기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이 한국인 가족은 라면 기계 앞에서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제게 자신들이 싸온 음식들을 권하며 저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줬는데요. 개인주의가 심한 프랑스에서는 일단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자체가 어색한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도움과 호의를 베푸는 게 몹시 자연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이런 호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 길을 물어볼 때면 그들은 하나같이 길을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 제가 물어본 곳까지 직접 데려다 줬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있다며 새로운 곳을 추천해주기도 하는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줬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함께 나누는 문화가 보편화되었는지 돗자리를 깔고 한강의 여유를 즐기는 한국인들은 사색을 즐기던 제게 자신들이 싸온 음식을 건네주기도 했는데요. 제가 어눌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고마움을 표시하면 그들은 뭐가 그리 행복한지 제게 따뜻한 웃음을 선물로 주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따뜻한 한국인들과 한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자 한강은 어둠 속에서 더욱 활기차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밤에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건 목숨을 내놓은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따뜻하고 친절한 국가인 한국에서는 위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 싶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하루는 저희보다 훨씬 긴지 그들의 즐거움은 밤이 되자 비로소 절정에 이르렀는데 저는 한국인들의 친절 덕분에 어떤 한국인 무리의 치맥 파티에 합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치킨과 맥주를 공짜로 건네주며 저는 자신들의 손님이니 편하게 있으라고 말하며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그렇게 저와 한국인들은 아름다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그 후로도 원래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 저는 생각보다 오래 한국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난 치맥 파티 때 친해진 한국인 남성 중 한 명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지만
얼굴만 보면 그다지 큰 이질감이 들지 않는데요. 거기다가 키와 체격도 큰데 프랑스 남자와는 달리 배려심까지 깊은 한국 남자는 제가 원하던 이상형 그 자체였죠. 그리고 하루에 연락을 한 통 받아줄까 말까한 프랑스 남자와는 달리 한국인과는 연락이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일전에 중국인의 꼼수에 속아 넘어간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어떻게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인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